안녕하세요. 사부의 TV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사연의 첫 시작은 할머니가 재산 분배 이야기를 꺼낸 뒤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잠에서 깬 할머니가 말을 꺼냈다네요. 어젯밤 꿈에 영감이 나온 거 보니까 나도 이제 곧 갈 때가 된 것 같아. 어머님, 얼마 전에 병원에서 건강검진 받았을 때도 아무 이상 없다고 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100살 넘게까지 사실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요즘은 100살까지 사는 게 복이 아닌 것 같아. 그러는 동안 자식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겠어. 내가 들어보니까 적당히 살다 가는 게 좋은 거라고 하잖니. 그러니까 나도 이제 슬슬 준비를 해야 하지 않겠어. 우리 영감이 꿈에 나와서 내 손을 꼭 잡고 같이 가자고 하는 게 아무래도 나를 데리러 올 것 같아. 할머니가 허공을 응시한 채 혼자 소리처럼 푸념을 하셨답니다. 그 모습에 엄마가 몇 번이나 할머니를 위로하려고 했지만 할머니는 꿈에서 할아버지 모습이 너무나 생생했다면서 이제 갈 준비를 해야 한다는 말만을 반복하셨다네요. 결국 9주 주말 우리 가족들과 고모 두 분까지 모두 부른 뒤 할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며칠 전 꿈에 니들 아버지가 나왔는데 내 손을 잡아 끌더라 그 말이야. 아버지가 꿈에 나왔단 말이야? 혹시 로또 번호 같은 거 알려준 거야? 엄마, 아버지가 꿈에 나왔으면 제일 먼저 로또부터 샀어야지. 막내 고모가 호들갑을 떨어대는 모습에 할머니 얼굴이 돌처럼 굳어져 있었는데요. 막내 고모 성격은 눈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제멋대로 행동하고 최소한의 예의도 차릴 줄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날도 역시나 막내 고모 입에서 로또라는 황당한 말이 새어나오자 엄마가 막내 고모를 나무랐습니다. 고모, 우선 어머님 말씀부터 들어보죠. 아니 답답하네 진짜. 엄마 잘 생각해봐. 진짜 아버지가 번호 같은 거 말해준 거 없어? 꿈이 생생했다며. 그놈의 주둥아리 꿰매버리기 전에 입 다물고 있어. 할머니가 눈을 치켜뜨고는 고모를 노려보자 그제서야 고모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꿈에서 니들 아버지가 나왔는데 내 손을 자꾸만 잡아 끌더라 그 말이야. 아무래도 내가 이만 갈 때가 된 것 같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정리할 생각이니까 그런 줄 알고 있어라. 뭐? 갑자기 재산 정리를 하겠다고? 들어보니 살아생전에 하는 게 좋다고 하길래 그럴 참이야. 근데 나는 정확하게 나눠줄 참이니까 다들 그런 줄 알고 있어. 할머니 말씀에 가족들이 할머니 입만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특히나 고모 두 분의 눈빛이 그 어느 때보다 초롱초롱해 보였다고 해야 할까요? 사실 그동안 우리 부모님이 할머니 집에 들어가서 할머니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난 뒤부터 모시고 살았기에 10년이라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을 모셨는데요. 그러는 동안 고모들은 잠깐씩 얼굴만 비출 뿐이었어요. 할머니께서 폐렴에 걸리셔서 한동안 입원을 하셨던 적도 있었는데 그때도 두 고모는 얼굴만 살짝 보이고는 상관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모님, 특히나 엄마가 보름이 넘도록 할머니 병간호를 했고요. 어느 날은 할머니 병문안을 갔더니 엄마 얼굴이 말이 아니었기에 제가 짜증스레 입을 뗐습니다. 엄마 혼자 이러고 있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고모들은 내내 집에서 놀고 있는데 번갈아 가면서 해야 할 거 아니야. 할머니가 불편해 하시는데 어떻게 그래. 난 이럴 때마다 할머니도 이해가 안 돼. 아픈 할머니한테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보기엔 딸들 고생할까봐 엄마만 시켜먹는 것 같아서 하는 말이잖아. 이래서 시어머니는 그냥 시어머니일 뿐이라는 말을 듣는 거야. 할머니 그런 분 아니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어. 고모들 성격 몰라서 그래. 나 같아도 고모들이랑 같이 있으라고 하면 못 있어. 특히나 네 막내 고모랑은 1시간만 같이 있어도 머리 아프시다고 나가라고 소리치시는 마당에 고모들한테 어떻게 맡기겠어. 그러니까 그게 다 함정이라니까. 함정이라니. 얘가 오늘따라 왜 이러는 거야?
다 필요 없고 내가 볼 때는 딸들 고생할까봐 할머니가 엄마만 부려먹는 거라니까. 진짜 보고 있으면 찬불이 나서 참을 수가 없어. 오늘은 내가 보고 있을 테니까 엄마는 가서 좀 쉬고 와. 너도 회사 다닐랴 손주들 보랴 힘들 텐데 네가 병관으로 어떻게 한다고 그래. 이러다가 엄마 쓰러질까봐 그러는 거 아니야. 내가 말해놨으니까 영양제 주사 좀 맞고 와. 그래야 할머니 병관으로 하던지 말던지 할 거 아니야. 제가 엄마에게 쏘아붙이자 엄마가 눈치를 보며 억지로 닌게를 맞으러 갔습니다. 엄마와 아빠가 번갈아 가면서 병관어를 하는 동안 고모들은 냉정하리만큼 찾아오지 않았으니까요. 오히려 올케가 반찬을 만들어서 찾아갔지만 엄마가 냉정하게 돌려보내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은 올케가 제게 전화를 해서 말을 했거든요. 형님, 주말이라 할머님 병간호를 잠깐이라도 해드리려고 갔더니 어머님이 막 화를 내시면서 가라고 하셔서 그냥 왔어요. 저러다 어머님 병 나시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올케, 신경 써줘서 정말 고마워. 아니에요. 힘들 때는 같이 힘을 합해야 하는 게 맞잖아요. 저도 회사를 다니다 보니까 자주 못 찾아뵈서 정말 죄송하고 그래요.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들어보니까 밤에는 간병해주시는 분 부른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 암튼 맘 써줘서 고마워. 올케에게 고맙다는 말을 몇 번이나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요. 올케는 저보다 나이는 어렸지만 생각이 많이 깊었습니다. 동생도 심성이 착하다 보니 딱 어울리는 사람과 결혼을 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고모 두 분은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시종일관 외면하기 바빴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모님이 모든 것을 처리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고모 두 분은 혹시라도 콩고물이 떨어질 것 같으면 어김없이 찾아와서 할머니께 아양을 떨어댔는데요. 명절이나 제사 때가 되면 어김없이 찾아와서 엄마가 힘들게 만든 반찬을 싹쓸이 해가기도 했으니까요. 제가 가장 기억에 남았던 일은 할아버지 첫 제사 때 엄마가 나름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할아버지 살아생전에 고기를 많이 좋아하셨기에 소갈비부터 산적 그리고 육전까지 한우로 정성스레 만드셨어요. 그렇게 제사를 지내고 난 뒤 역시나 고모 두 분이 눈치를 살피다가는 반찬을 담으려고 하자 할머니가 성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니들이 한 게 뭐가 있다고 음식을 챙기고 있어? 아니 빠는 것 같으니까 챙기는 거지. 엄마는 별것도 아니구만 왜 화까지 내고 그래. 내가 지금 화를 안 내게 생겼어? 네 올케 언니한테 제사 음식 사는데 보태라고 돈을 주기를 했어. 그렇다고 와서 음식하는 걸 거들기를 했어. 내내 힘들게 음식 만들어 놓으니까 홀라당 가져갈 생각만 하는데 내가 가만히 있게 생겼어. 엄마, 우리가 있어봤자 도움도 안 된다니까. 안 그래요, 언니? 막내 고모가 엄마를 뚫어져라 바라봤는데요. 아무래도 집안 분위기가 싸늘할 것 같자 엄마가 할머니를 말렸습니다. 어머님, 음식 많이 했는데 좀 가져가면 어때요? 가서 맛있게 먹으면 좋은 거 아니겠어요? 양심 없는 저 두 인간들만 좋겠지. 너한테 좋을 게 뭐 하나 있기나 해. 네가 그런 식으로 하니까 저 인간들이 더 저러는 거 아니야. 알았어. 안 가져가면 될 거 아니야. 막내 고모가 입을 대빨 내밀었는데요. 그날따라 두 고모가 자고 간다고 해서 엄마가 거실에 이부자리까지 마련해줬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 새벽 고모 두 분이 냉장고에 있던 반찬과 과일까지 모조리 가지고 집으로 도망가다시피 했기에 두 분의 만행에 넌덜머리가 날 지경이었습니다. 와, 진짜 양심이 없어도 너무 없네. 어쩜 그걸 싹 다 가지고 갈 수가 있어. 저것들이 정신이 나가도 보통 나간 게 아니야. 할머니 얼굴에도 분노가 가득해 보였는데요. 시간이 갈수록 고모들의 만행은 심해져만 갔습니다. 그런 날이 계속되던 어느 날 할머니께서 고모들까지 불러서 증여 이야기를 꺼내자 고모 두 분 눈빛이 초롱초롱해진 채 온 신경을 집중하는 듯해 보였는데요. 그 뒤 고모 두 분의 행동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은 할머니를 신경조차 쓰지 않던 두 분이었지만 뻔질나게 집에 드나드는 건 물론이었고 할머니 환심을 사기 위해
온갖 머리를 굴리는 듯해 보였습니다. 어느 날은 고모 두 분이 비싼 홍삼을 사들고 집에 와서 할머니 방으로 쏙 들어가는 게 아니겠어요. 그리고는 방 안에서 웃음소리가 쉴 새 없이 새어나왔습니다. 결국 제가 불만스레 말을 꺼냈어요. 할머니가 재산 증여 얘기 꺼내자마자 완전 돌변했네. 그래도 고모들이 자주 오니까 할머니도 내심 좋으신 모양이야. 저러다 고모들한테 재산 다 뺏기는 거 아니야? 넌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내가 안 그렇게 생겼어? 그동안 엄마 아빠가 할머니를 온전히 닮으셨는데 저러다가 할머니가 배신하면 어떡해? 제가 걱정스레 말을 했지만 엄마가 오히려 나무랐습니다. 괜히 그런 소리 하고 다니지 마. 그런 생각하니까 재산 때문에 집안 싸움 나고 그러는 거야. 그게 막장이지 않고 뭐겠어. 넌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어. 전에 내 친구 은정이네 집도 부모 재산 때문에 싸움이 났는데 가족끼리 소송하고 난리가 났었어. 소송하고 뭐하고 하다 보니 가족은 온데간데도 없고 서로 원수지간이 되어 있더라니까.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됐는지 알아? 어떻게 됐는데? 소송이 끝나기도 전에 스트레스 때문인지 아니면 벌을 받은 건지 두 형제 다 암에 걸려가지고 집안이 발칵 뒤집어졌잖니. 두 형제가 다 암에 걸렸단 말이야? 그랬다니까. 한 명은 위암에다 한 명은 대장암에 걸렸는데 주위에서 다들 벌 받은 거라고 그렇게나 수군거렸잖아. 그런 일이 가능하긴 한 거구나.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남도 아니고 형제끼리 그러고 있었으니 스트레스가 더 심했을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 그 스트레스 때문에 둘 다 암에 걸린 게 아닌가 싶더라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어? 결국 두 집안 다 혼비백산에서는 공평하게 유산을 반반 나눠 가졌다고 하더라고. 진즉에 그랬으면 서로 얼마나 좋았겠어. 원래 정확하게 나눠 갖는 게 맞지 않아? 그렇긴 한데 은정이 형님네가 그렇게나 욕심이 많다잖니. 그러다 보니까 시부모도 장남한테 전부 주기로 했다는데 평생 차별받고 산 은정이 남편이 분해서 그 난리를 쳤다고 하더라고. 근데 은정이 얘기 들어보면 그 남편 심정이 충분히 이해가 되기도 해. 평생을 장남이랑 차남을 차별했다는데 장남한테 다 주기로 했다니까 얼마나 서럽고 그랬겠어. 그래서 더 그런 모양이더라고. 은정이는 그냥 다 포기하고 조용히 살자고 허구한 날 남편을 설득했거든. 근데 은정이 남편이 눈이 돌아가서 그랬으니 은정이 입장에서는 얼마나 속이 뒤집어졌겠어. 나중에는 돈이고 다 필요 없으니까 당장 다 때려치라고 난리도 아니었잖아. 그때 생각이 나는 것인지 엄마가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물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 암은 완치된 거야? 두 집안이 정확히 나눠갖고 치료받았지. 은정이 남편은 다행히 완치가 됐는데 그 아주버님이란 사람은 얼마 못 살고 세상 떠났을걸. 근데 더 기가 막혔던 건 아주버님이 세상 떠나자마자 그 형님이란 사람이 사망보험금을 챙기느라 정신이 없었다지 뭐니. 인간 말종도 그런 인간 말종이 없더라니까. 그래서 나는 니들 할머니 재산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들어. 그동안 모아놓은 돈으로 나중에 네 아빠랑 조용히 살 생각이야. 사람 목숨이 중요하지 그까짓 돈이 다 무슨 소용이겠어. 그때 은정이도 그 일 겪고 난 뒤에 다 부질없는 짓이었다고 했다니까. 근데 은정이 말이 맞는 거 아니겠어? 엄마가 미간을 잔뜩 찌푸렸는데요. 그동안 고모들이 말도 안 되는 행동을 많이 하기도 했지만 부모님은 그저 허허 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한마디로 사소한 걸 부딪히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싶지 않다는 의지가 강해 보였다고 해야 할까요? 그러다 보니 고모들이 더욱 날뛰다시피 했기에 동생과 제 입장에서는 눈살이 찌푸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뒤에도 고모들은 할머니 방을 뻔질나게 드나들었는데요. 올 때마다 간식거리까지 잔뜩 사서 오곤 했어요. 그러던 어느 주말에 친정에 갔더니 부모님은 외출을 한 모양인지 현관에 고모들 신발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할머니 방 안에서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았기에 할머니께 인사를 드릴까 하다가 말았는데요. 그날따라 웃음소리가 어찌나 크게 들리던지 저도 모르게 대화 내용을 엿듣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는 기겁을 한 채 뒷걸음질을 치고 말았는데요. 대화 내용이 기가 막혔거든요. 그 순간 막내 고모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엄마, 또 뭐 먹고 싶은 건 없어? 다음에 올 때 사올게. 다음에 올 때는 그 망고 좀 사와봐. 망고? 요즘은 왜 그리도 망고가 땡기는지 먹고 싶더라니까. 사올 때 맛있는 걸로 잘 골라서 사오고. 엄마는 망고 안 좋아하잖아. 그게 계속 먹어보니까 먹을만 하더라니까. 그리고 니들은 생각이라는 걸 좀 하고 살아라. 이 머리가 괜히 있는 줄 알아? 사람은 이 머리를 잘 굴려야 하는 거야. 난데없이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이 망고를 사오라고 하는 이유가 뭐겠어. 이 망고를 누가 좋아하느냐 그 말이야. 할머니 말씀에 두 고모가 생각에 잠긴 듯 잠시 말이 없었는데요. 곧 막내 고모가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망고는 올케 언니가 좋아하는 과일이잖아. 그렇지. 내 말이 그 말이야. 네 올케 언니가 망고를 참 좋아하잖니. 그게 무슨 상관이라고 그래? 우선 내 말 좀 들어봐라. 내가 죽을 때 이 아파트를 니들한테 주기로 약속을 했잖아. 그렇지. 그러기로 약속했잖아. 근데 원래가 네 오빠네도 지분이 있는 게 맞는 거잖아. 그래서 오빠네한테는 쓸모도 없는 그 선산 주기로 했잖아. 그럼 된 거 아니야? 니들이 이렇게 생각이 없어서 문제인 거야. 내 재산을 다 따져봐도 가장 비싼 게 이 아파트잖아. 그러니 네 오빠랑 올케 언니가 불만이 있어서 소송이라도 하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될 것 같아? 그럼 무조건 나눠 갖게 되어 있다 그 말이야. 아니지. 나눠 갖는 정도가 아니라 네 오빠 내가 나를 모시고 살고 있으니까 분명히 더 유리하지 않겠어? 그렇네. 엄마 말이 맞네. 근데 엄마는 그런 걸 어떻게 알고 있는 거야? 그거야 내 친구들을 만나면 맨날 그런 얘기들을 하기도 하고 아파트 노인정에 가도 허구한 날 그런 얘기뿐이니까 그렇지. 암튼 그럼 니들은 무조건 불리하게 되어 있어. 그거랑 망고가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건데. 아이고 이 답답이들아. 지금부터 내 말을 잘 들어봐. 네 오빠랑 올케 언니 성격이 어때? 둘 다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렇잖아. 한마디로 둘 다 착해 빠져서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잖아. 그때도 봐라. 니들이 냉장고에 있는 음식 싹 다 가지고 튀었는데도 암소리도 안 하고 그냥 말았잖아. 근데 다른 사람들 갖다 써봐. 아주 난리가 났을걸? 하긴 그렇긴 하네. 그래서 뭘 어떻게 해야 하는 건데. 그러니까 내가 죽기 전에 네 오빠 부부한테 니들한테 이 아파트를 주라고 못을 박아버리면 둘 다 어떻게 하겠어. 그 성격에 니들이랑 싸우기를 하겠어 뭘 하겠어. 아 그렇구나. 이것들아. 아 그렇구나가 아니고 한 발 더 나가야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니들이 네 오빠 부부한테 잘하면 소송 그런 생각을 할 위인들이 아니다 그런 말이잖아. 대박! 엄마는 어쩜 이렇게 똑똑한 거야? 똑똑한 게 아니고 그동안 지켜본 결과 세상 이치가 그렇더라 그 말이야. 할머니 입에서 계속해서 충격적인 말이 새어나왔기에 배신감으로 온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는데요. 막내 고모가 할머니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근데 둘 다 맹탕이라 별말 안 할 것 같은데 왜 잘하라고 하는 거야? 내 친구들 얘기 들어보니까 돈 앞에서는 사람이 갑자기 헷가닥하기도 하더라니까. 하지만 한동안 공을 들여놓으면 나중에 가서도 그냥 그러려니 할 거 아니야. 이 아파트 가격이 10억쯤 하는 거 니들도 알 거 아니야. 만약 네 오빠 부부가 욕심내면 그걸로 끝인 거야. 돈 앞에서 장사 없다는 말이 괜히 있는 줄 알아. 그러니까 최대한 네 오빠 부부 비위를 잘 맞추란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데? 우선 네 올케 언니 비위를 맞출 생각으로 집에 올 때 내 것만 사오지 말고 올케 언니 것도 사오란 말이야. 거기다 지금껏 니들 오빠 부부가 나를 모셨잖아. 그것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 제사도 니들이 지내는 게 좋을 것 같아. 뭐? 제사를 우리 보고 지내라고? 우리 집에서? 아니지. 그럼 사이들 보기 좀 그러니까 니들이 제사 지낼 음식거리 사다가 만들어서
여기서 지내라는 거지. 그리고 선심 쓰듯 네 오빠 부부 보고는 다른 곳에 있다 오라고 하고 말이야. 그런 게 효력이 있는 건가? 당연히 효력이 있지. 내 친구 손자 중에 변호사가 있다고 했잖아. 나도 그 변호사 손자 있는 친구가 다 알려주고 있는 거라니까. 설마 변호사가 거짓말을 하겠어? 근데 모든 거에는 증거가 아주 중요하다고 했다니까. 제사를 지내고 같이 사진도 찍어놓고 해야 해. 제사 음식 하는 것부터 다 찍어놓고 하면 나중에 그게 다 증거가 된다고 하더라니까. 거기다 녹음도 다 해놔야 한다고 했다니까. 그리고 시간 날 때마다 니들이 날 데리고 나가서 맛있는 것도 사주면서 그때마다 사진을 찍어서 증거를 남기고 말이야. 와, 엄마 진짜 똑똑하다. 고모 두 분이 칭찬을 하자 할머니가 더욱 신이 난 채 말을 했고요. 그러니까 나이 많다고 이 엄마 무시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우리가 엄마를 언제 무시했다고 그래. 암튼 그건 그렇고 앞으로 네 올케 언니가 제사 지낸다고 해도 못 지내게 해야 하고 되도록이면 니들이 책임지고 할 생각해. 요즘 네 아버지가 꿈에 계속 나오는 게 아무래도 심상치가 않어. 아버지가 또 꿈에 나온 거야? 말도 마. 이번에는 혼자 있는 게 막 외롭다고 하면서 빨리 오라는 말까지 하더라니까. 진짜 그랬단 말이야? 그랬다니까. 네 아버지가 혼자 얼마나 외로우면 그러겠어. 나도 더 사는 거에 욕심도 없고 네 아버지한테 가고만 싶어. 할머니 목소리에 애안이 서려있는 듯 해 보였는데요. 그 와중에도 막내 꼬모가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그래서 내가 용한 점쟁이를 찾아가서 물어봤거든? 점쟁이를? 엄마가 자꾸만 아버지가 꿈에 보인다고 하니까 궁금해서 참을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점쟁이가 뭐라고 했는데? 그 보살님 말이 엄마 말이 맞는 것 같대. 맞는 것 같다니? 그러니까 곧 아버지 따라가실 거니까 잘 해드리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언니랑 내가 이렇게 자주 찾아오는 거야. 역시나 이럴 때 보면 내 배 아파 낳은 딸밖에 없다니까. 그렇지? 우리밖에 없지? 당연하지. 이래서 딸을 꼭 낳아야 한다고 하나 보다. 며느리가 아무리 잘해도 딸이랑 같을 수는 없는 거지. 할머니가 분위기에 맞춰 고모 두 분을 칭찬하자 막내 고모가 나서서 다시 입을 뗐습니다. 엄마, 그래서 말인데 이 아파트는 꼭 우리한테 주고 가야 해. 며느리는 남이나 마찬가지인데 엄마 아버지 재산을 챙기긴 하겠어. 그리고 올케 언니가 잘하는 것도 전부 엄마 재산이 욕심나서 그러는 거라니까. 거기에 절대 넘어가면 안 되는 거야. 당연하지. 내 배 아파 낳은 딸이 제일 중요하지. 내가 미쳤다고 피 한 방울 안 섞인 며느리한테 내 재산을 주겠어.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니들한테 다 주고 갈라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중에 이 아파트 팔아서 떵떵거리면서 살 생각해. 할머니 말이 끝나자마자 고모 두 분이 집안이 떠내려가라 웃었습니다. 순간 방문을 열고 들어가서 따지려다 말고 조용히 다시 밖으로 나왔는데요. 그동안 할머니에게 자란 엄마가 너무나 가여워서 불쌍하기만 했습니다. 그날 엄마에게 전화를 했고 엄마와 밖에서 따로 대화를 나눴어요. 제 표정이 심상치가 않자 엄마가 물었습니다. 오늘따라 표정이 왜 그래? 무슨 일이 있었어? 엄마, 집에 가보니까 고모가 와 계시더라고. 고모들이 집에 오는 게 뭐 대수라고 그래. 엄마 뒷담화를 하니까 그렇지. 할머니도 완전 실망이야. 엄마가 어떻게 했는데 엄마한테 그럴 수가 있어. 그런 거 일일이 신경 쓰면 골치만 아프고 건강만 상해. 그 임금님귀는 당나귀 귀라는 말이 괜히 있는 줄 알아. 원래가 인생사라는 게 뒤에서 욕도 하고 다 그러는 거야. 할머니가 엄마를 배신했는데 엄마는 아무렇지도 않아? 배신은 뭔 놈의 배신이야. 그냥 뭔 이유가 있었겠지. 엄마도 진짜 답답하다. 엄마가 이러니까 할머니랑 고모들을 자꾸 무시하는 거 아니야. 무시하긴 뭘 무시했다고 그래. 지금 내 말 듣고도 그런 말이 나와? 제가 잔뜩 화가 난 채 버럭 외쳤지만 엄마는 상관조차 하지 않았는데요. 그 뒤에도 고모 두 분은 할머니 재산을 차지하려는 생각만 가득한 듯해 보였습니다.
고모들은 제사뿐만 아니라 집안의 모든 행사를 도맡아서 했고 주말마다 할머니를 모시고 맛집도 다니고 여행도 자주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가끔 보면 녹음도 하는 게 보였는데요. 두 분 다 현명하지는 못했기에 그 모든 것이 너무나 티가 났거든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나갔고 그날도 친정에 갔더니 엄마가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넌 갑자기 왜 온 거야? 마트에 갔더니 딸기가 신선하길래 엄마 주려고 왔지. 근데 왜 그렇게 놀라는 거야? 그리고 갑자기 현관문에 걸쇠는 왜 해놓은 거야? 지금 할머니랑 얘기 중이니까 넌 잠깐 안방에서 기다리고 있어봐. 거실에서 기다리면 되는데 왜 안방으로 들어가라는 거야? 그럼 거실에서 TV나 보고 있던지. 엄마가 급히 할머니 방으로 다시 들어갔는데요. 그 모습이 심상치 않아 보였기에 문의 길을 가까이 댄 채 또다시 엿듣고 말았습니다. 물론 그러면 안 된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는 있었지만 이런저런 걱정이 되는 마음이 컸기에 저도 모르게 엿듣고 말았는데요. 문 밖에서 할머니와 엄마의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았기에 온 신경을 집중해야만 했습니다. 우선 엄마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머님, 제가 이 돈을 계속 받아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모르긴 뭘 몰라? 아니 적은 돈도 아니고 몇 달 전부터는 200만 원씩이나 주시는데 매달 차불안석이에요. 내가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한 달 내내 가사 도우미를 쓰면 그것보다 더 많이 줘야 한다고 하던데 그게 뭐가 많다고 그래. 그동안 애미가 집안 살림에 내 밥까지 다 차려줬는데 절대로 많은 돈이 아니지. 저는 며느리인데 가사 도우미랑 비교를 하면 어떡해요. 말이 그렇다는 거야. 암튼 그 정도는 충분히 받아도 되니까 이번에는 백화점에 가서 이쁜 옷도 사 입고 좀 그래. 내 친구 며느리는 집에서 살림하는데도 맨날 이쁜 옷 사 입고 그렇게나 치장을 한다지 뭐야. 나는 그렇게 못 살아봤으니까 애미라도 그리 살아야 할 거 아니야. 넌 나처럼 지질이 궁상으로 살지 마라. 그래봐야 자식들이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다 헛수고야 헛수고. 예전에는 자식들한테 남겨줄 생각으로 물불 안 가리고 돈 벌고 모으고 그랬는데 네 시누이들이 어떻게 하는지 네 두 눈으로 똑똑히 봤잖니. 다 부질없게 느껴질 뿐이다. 그래도 고모들한테 이 집 물려주신다고 해놓고 이러시면 나중에 어떡하려고 그러세요. 나 죽으면 원망을 하든 말든 알게 뭐야. 그리고 내 재산 내 맘대로 하겠다는데 쥐들이 뭔 상관이야. 저번에 건강검진 받아보니까 상위 몇 프로에 들어갈 정도로 아주 건강하다고 그러잖니. 이렇게 사는 내내 연금 받아서 다 쓰고 딱 장례식 비용만 남겨놓고 떠날 생각이니까 애미는 어디 갔어? 절대 그런 말 하면 안 된다. 할머니가 엄마에게 몇 번이나 당부를 하셨는데요. 그때는 자세히 들리지 않았지만 분명히 연금이라는 말이 들렸기에 잠시 후 엄마가 할머니 방에서 나오자마자 엄마를 밖으로 모시고 나왔고 집 앞 공원에 앉아서 물었습니다. 엄마, 연금은 무슨 말이야? 설마 너 엿들은 거야? 내가 그러지 말라고 했잖아. 넌 어쩜 예의도 없이 사람 말을 엿들을 수가 있어. 미안해. 너무 궁금해서 그랬어. 근데 연금은 무슨 말이고 할머니가 엄마한테 매달 돈을 준다는 말은 또 무슨 말이야? 고모들한테는 절대 말하면 안 돼. 고모랑 사이 나쁜 거 알면서 그래. 사실은 할머니가 벌써부터 주택연금을 들으셨어. 주택연금이 뭔데? 그러니까 살고 있는 아파트를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아 쓰시는 거지. 그래서 매달 300만 원 정도 받고 계신데 그 돈을 자꾸 나한테 주시지 뭐니. 그 아파트는 고모들한테 주기로 했는데 그게 무슨 소리야. 설마 그만 할머니가 고모들을 속인 거란 말이야? 제 물음에 엄마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말을 요약해보자면 고모들이 하도 괘씸하다 보니 할머니가 유산으로 아파트를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는 주택연금을 받아 쓰고 계셨다네요. 그게 벌써 한참 됐다고 하셨어요. 고모 두 분 다 답답할 정도로 세상 물정을 모르고 귀도 얇다 보니 할머니 말에 그대로 속은 듯해 보였습니다. 결국 할머니는 지금껏 매달 연금을 받으면서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계신데요. 병원에서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을 때마다 의사도 놀랄 정도로
건강하다고 하셨기에 아마도 주택연금을 다 사용하시지 않을까 하는 확신마저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모들은 할머니께 여전히 억지로 잘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할머니 명의로 된 아파트 값이 얼마인지 매일매일 확인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또한 엄마와 대화를 할 때 여전히 녹음도 하고 있고요. 그 모습을 보며 자식으로서 효도는 못할 망정 어떻게 돈에 눈이 멀어 그럴 수가 있는 것인지 씁쓸한 마음에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